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지금 리뷰 중이에요, 그렇죠? 예, 시스템이 뭐냐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배웠고 그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단지 리얼 넘버가 들어가서 리얼 넘버가 나가거나 하는 간단한 그런 고등학교에서 배운 함수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mathematical entity, 그게 스칼라 벡터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매트리스일 수도 있고 펑션일 수도 있어요. 펑션이 들어가서 펑션이 나오는 이럴 수도 있고 그래프가 들어가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프 시그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네. 폴리노미알이 들어가서 폴리노미알이 나오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어쨌든 시스템이란 무엇이냐? 매핑 룰이에요. 매핑 룰은 펑션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이 펑션을 잘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얘기를 들었죠? 딱 보면 뭐가 있어요? 펑션은 인풋으로 어드미트 들어올 수 있는 어드미서블 인풋이 어떤 집합이냐.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되는 것이 아웃풋이 어떤 집합의 원소이냐. 그 다음에 인풋 X가 아웃풋으로 어떻게 매핑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멤버들, 이 집합 멤버들이 인풋 시그널들로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은 매핑 룰인데 입력도 시그널, 출력도 시그널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그널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해운대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멋지게 생긴 남자가 막 이렇게 윙크를 하고 그래요. 신호를 보내고 있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적인 신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매서메티컬 어떤 엔터티를 가지고 신호를 모델링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펑션이 기본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배워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 1, 2학년 때도 계속 시스템을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기 쉽고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거 배웠는데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거냐 했지만 사실은 어떻다고요? 벡터 시그널이 들어가서 벡터 시그널이 나오는데 어떤 매트리스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X를 Y로 매핑하는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매핑하는 그런 룰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응용 선형 대수를 배웠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는 시그널 젠 시스템스의 한 절반을 배웠어요. 그 정도로 그 과목이 중요하니까 혹시 안 들었으면 반드시 듣고요. 들었더라도 그런 거였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으니까 예전 노트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디지털 신호 처리 관련된 또 수없이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수강생들이 그런 걸 많이 느낄 텐데 이래요. 어떤 부분은 전에 그 교수님이 설명을 잘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이번에 이 교수님이 설명하는 게 확 와닿아요. 예를 들면 전에는 이해가 안 가던데 거꾸로 될 수도 있고 책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영상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자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과 잘 맞는 여러분들에게 아하라는 그 깨달음에 막 보리수 나무가 막 잎싹을 틔우고 하는 그런 순간을 제공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잘 이용을 하세요. 위키피디아, 뭐 네이버 검색만 하지 말고 영어로 구글 검색, 위키 검색, 알겠어요?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자주 활용하세요. 배우는 사람으로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그널이라는 게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뭐냐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일렉트리컬 시그널, 일렉트리컬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노트에 보면 지금 밑에 이제 PDF 붙여놓은 거에 나오겠지만 이 기계공학과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비슷한 과목을 배운다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물리량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환되어 있지는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자 어떤 파티클이 움직이고 있어요. 먼지가. 그러면 거기에 위치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잖아요. x, y, z로. 그걸 p 벡터라고 하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z 벡터라고 합시다. 네, x, y, z라고 했으니까 w 벡터 뭐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걔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시그널이 또 있죠. 벡터 밸류드 시그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때요? 자,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뭐 스프링과 뭐가 달려있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뭘 달아놓고 충격을 가하면 얘가 어떻게 이런 걸 분석하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는 그 어디도 일렉트리컬, 전류, 전자 관련된 게 없죠. 하지만 수학적으로 변환했을 때 동일한 매서메티컬 툴로 분석하고
synthesize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과 학생들이 들으면 적어도 수학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시그널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데다가 신호와 이러면은 시스템이라고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책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소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음. 노이즈라고 이제 영어로 쓰는데 노이즈는 간단히 얘기하면 시그널 with uncertainty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널의 특별한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그널 그러면 시그널 with certainty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고요. 특히 이 과목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전자수학 A 302에서 배울 게 시그널 with uncertainty를 배워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302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 uncertainty를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가 probabilistic 모델을 써요. 확률 모델을.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이거 들어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확률 및 통계를 거의 들으라고 하잖아요. 특히 통계는 어때요? 여러분이 실험하는 학과에 전공을 하더라도 어때요? 실험 결과를 통계 분석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확률은 어때요? 지금 이 과목에서도 나오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통신 제어, 신호 처리, 뭐 인공지능 전부 확률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뭐냐 그러면 먼저 지능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능은 간단히 얘기하면 인퍼런스,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은 추론 그러면 여러분 시절에는 논리적인 추론만 생각하거든요. 특히 논리회로 수업 들은 애들은 그래 A가 0, 1이 가능하고 B가 0, 1이 가능할 때 A and B와 A or B와 AX or B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확률적인 probabilistic 또는 statistical inference가 중요해요. 실제로. 근데 그거의 기초가 뭐겠어요? 그냥 확률 및 통계 수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과에서는 그것을 한층 더 발전시킨 그러니까 전자과에 더 특화한 이 전자수학 A가 중요한 거예요.